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 전 분야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예향의 고장인 우리 전북의 문화예술계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프리랜서가 대부분인 문화예술인들은 생기 위기의 상황을 겪으면서요, 예술계를 떠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은 곧 그 지역의 정체성과 전통성을 지키고 삶의 질 확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죠. 그런 만큼 이들의 생계를 위한 지원 체계의 다변화와 인적 자원 보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속의 전북의 문화예술인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전북 문화예술계의 상황과 지원 방안, 그리고 타겟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비대면 온라인 컨텐츠의 정착 과제 등 코로나19 이후에 전북 문화예술의 변화와 미래에 대해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사전 녹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전주 중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도민들은 전북의 문화예술 지원의 필요성과 주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지역 곳곳에 많은 예술인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 예술인들은 그 지역의 문화를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북은 문화예술의 고장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관적인 지원보다는 예술인들의 종류가 엄청 많으니까 저마다 맞게 그런 지원 체계를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다 힘들지만 문화예술계도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요건이나 자격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장기적으로 생계 유지를 위한 수입 창출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문화예술 하는 사람으로서 지역에 있는 문화적 자원들을 다 포괄해서 관리하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그런 보조금이나 이런 사업들로 많이 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공연도 볼 수 있고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고 관광산업까지 다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요즘 온라인 동영상 공연이 당연하게 퍼지고 있어서 문화적으로나 예술계 쪽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환경이나 장비들을 갖춘 사람들이 몇이나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역민들이나 모두 힘들 때지만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서로 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문화와 예술이 주는 힘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자, 도민들이 생각하는 전북의 문화예술 지원 방안에 대한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죠. 먼저 한국예술인 총연합회 전북도 연합회 소재우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리고 한국 전통문화전당의 인미의 컨텐츠 개발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완주문화도시 지원센터의 황경신 사업운영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세 분도 좀 인사 나누실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문화예술을 대표하는 세 분과 함께 반가운 이야기로 한 시간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만 코로나19 속에서 문화예술계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타겟책이라고 할까요? 또 대비책, 어려운 상황의 현실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재우 회장님 올해 초에 취임하셨는데 취임 축하드립니다. 아, 예, 예, 반갑습니다. 예. 고맙고요. 출신임에서 이제 시인이시잖아요. 네, 예. 예. 12년 만에 이 회장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더 기대감도 있고요. 또 예. 어깨도 무거우실 것 같은데 코로나와 함께 겹치면서 어려운 시기가 지금 함께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 오랜 침체로부터 탈출, 그것이 아마 코로나의 어떤 역설적 암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해봅니다. 예. 그래서 이 시대가 또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예향은 운운했는데 그 예향이라는 말조차가 삭고 식어서 오히려 타도에서 예향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 시작해요. 예.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처신하고 대처하고 방비를 해가고 미래지향적으로 갖고 가야 할 소임이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양의 도시인 것만은 사실인 거죠? 예, 사실이죠. 예. 그 옛날에는 음식점이라든지 다방에 그림 한 폭 써야 한 점이 걸려 있고, 그렇죠. 그 전주라면은 이제 물론 전라북도 다 일원에 걸쳐서 다 그랬는데 그것이 없어져 가고 삭막해져 가고 그래요. 옛날 소위 그 이발소 그림이라고 하는 약간 천박하게 느꼈던 그림 그마저도 사라져가는 풍토가 아쉽고 그래요. 예. 길거리 예술도 없어져요. 가령 피아노 학원 교습소가 없어지고 뭐
예를 들자면 뭐 많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가시적으로 눈에 띈 것만 보더라도 예. 예술이 침체하고 쇠퇴한다 이런 것이 보여집니다. 예.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공연 자체가 많이 지금 사라져버린 네. 상황 속에서 더욱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한국전통문화전당 임미애 실장님, 전통문화전당에서 상당히 시민들을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많은 공연들을 해왔는데 올해는 좀 상황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2월 말경에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이후에 3월 예. 말까지 본다면요. 한국소리문화전당을 비롯한 도내 45개 공연 시설에서 이루어진 공연은 3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98% 가까이 감소된 걸로 보이는데요. 예. 사실상 도내 공연 자체가 멈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물론 현재는 입장에서부터 좌석 배치까지 거리두기 등으로 이제 대응을 마련해서 공연이 진행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또 그리고 매년 5월이면 볼 수 있었던 전주 대표적인 축제인 전주 한지문화축제도 9월로 미뤄진 상태이고요. 그 외에 기존의 하반기에 이루어졌던 도내 많은 축제나 행사들도 소강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해서 행사 진행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뭐 공연으로 인한 어떤 매출액도 당연히 이제 감소를 했겠고요. 네네. 예. 황경식 국장님. 네. 사실 공연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유료화해서 경제적인 효과로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역의 경우는 좀 서울과는 좀 많이 다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조금 더 공연을 통해서 지역성이라는 것을 좀 더 강화시키고 시민들에게는 보편적 문화의 기회를 좀 더 많이 제공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시민의 삶의 질도 많이 조금 더 좋은 방면보다는 감소한 방면으로 좀 흘러간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목인데요. 네, 그러니까 저 극장이나 무대를 필요로 하는 공연에 있어서는 너무 예. 큰 타격을 받아서 또 문화 향유 측면에서는 사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건 맞는데 예. 또 이제 문학의 현장이나 이런 데서는 또 다른 기회로 바라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리적 거리 제한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규모의 문제, 이제 대규모로 사람이 운집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지금 힘들기 때문에 예. 어떤 소규모의 생활권 문화나 공동체 안에서의 크고 작은 문화 활동, 공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지속 가능하고 그 가치가 조금 더 새롭게 조명된다고 보고 현장에서는 좀 그런 진단도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 너무도 유명한 이탈리아에서 시작한 그런 발코니 공연 이런 것이 남미까지 퍼지고 전주도 그런 시에서 그런 사업을 했고 서울이나 대구에서도 굉장히 비대면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어떤 공연장이나 그런 우리가 일상적으로 받았던 극장의 문화 향유는 아니지만 예. 어떤 공동체 간의 어떤 유대감, 연결의 의미 이런 걸로 또 어떤 또 다른 희망의 씨앗은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접하기 어려워진다면 앞으로도 그렇다면 진짜 문화예술을 더 찾게 되는 그 힘은 생길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일상 속에서 이제 지금 종교 시설도 좀 상당히 지금 자제하고 있는 속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개념을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공백 상태로 살펴보신다면. 네. 그러니까 어떤 정형화된 어떤 극장이나 전시나 저희가 장르로만 예. 그런 문화 예술을 그냥 받아들였다면 사실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어떤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생활권 문화나 이런 거에 있어서 사회적 역할, 문화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더 기대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훈련된 예술 장르나 이런 게 아니어도 생활 속에서 어떤 3, 4, 5 모여서 그리고 거기에는 얼마든지 문화 예술인들이 함께 결합해서 예.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유대나 연대 감성에서 그게 오히려 문화 예술의 일상화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기제로 또 작용을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떤 위기가 기회가 된 측면으로도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재호 회장님, 네. 문화예술 활동하면 이제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어떤 기획된 네. 조직 이렇게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문화예술이 이제 일반 시민들에게도 많이 이제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늘어나면서 위축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크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고답적인 예술을 누리는 그런 형태에서
탈을 벗어나야 한다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예. 그 일반화, 일상화 또는 생활권과 밀접하게 결합되고 연대되는 모습이 바로 예술이 생명을 유지하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예. 아까 환경신이죠. 예. 예. 그 선생님 말씀에 매우 동감합니다. 그런데 극장까지 가서 연극을 보고 영화를 보는 시대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미술관을 우리는 도립미술관이 구의회가 있는데 예, 완주 그 구이에. 예. 감상하러 사람들이 거기까지 안 가요. 그건 물리적 거리 문제가 아니라 그 생활과 결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생활과의 결부라면 어떤 측면에서 예를 말씀하십니까? 들면 예술은 하나의 생활 한 방편으로 등장을 해야죠. 옷을 우리가 의상을 챙겨 입듯이 예술이 예. 바로 우리 허리에 있어야 하고 옆구리에 아. 끼고 놀아야 하지 예. 멀리 두고는 앞으로 미래에 그것이 존속할 것인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게 합니다. 예술 활동이 예술로 독립적으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 네, 예. 옛날에 가령 영국의 섹스피어 시대에도 런던 시내에 극장이 200개가 있었다 이런 확실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그러면은 저녁 아니 하루 일과가 끝나고 모두 극장을 갔어요 런던 예, 사람들이. 그냥 한 시간이라도 그걸 즐기는 어떤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15세기로 현대로 넘어오면서 예술이 진흥되고 오늘에 이르렀는데 사실 그런 시대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이게 골목에 극장이 있어야 하고 큰 아파트촌 딱 퇴근하면서 그 극장 소극장을 들렸다 가야 하고 거기에 전시된 그림을 감상하고 들어가야 하고 곳곳마다 군데군데 예술을 향유하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곳에 예. 장소에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시간과 공간이 분할되어야 한다. 쪼개져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그 도립미술관이 왜 그곳에 있어야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하시는 말씀들도 구태 있습니다. 뭐 그걸 예. 지적 않더라도 예. 아무래도 시내권에 그런- 있으면은 자주 갈 거를 못 가죠. 그런 거기는. 차원에서 본다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예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되는 또 4차 예.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시민들에 있어서의 문화예술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봐야 되는 그런 큰 틀에서의 또 말씀으로 해석을 할 그런데 수 이제 있겠습니다. 그 말이 길어지는데요. 예. 가령 한옥마을 우리가 사람들이 구경을 많이 와요. 예. 그리고 돌아가기에는 허전해요. 어딘가 그 예술촌 어떤 골목 하나라도 예. 장식된 예술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그걸 마무리하고 예술 도시인 이곳의 향기를 느끼고 문화향이죠 그대로. 그리고 돌아가는 발길이어야 하지. 네네. 한옥마을 기와지역만 늘비한 그것만 보고 돌아갈 수는 없다. 이게 종합적이하고 우리 일상 예. 속에 있어야 하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이 관광에 있어서 컨텐츠와 상품이 아니라 사람이어야 된다. 네, 예, 일종의 그런 말씀과 이제 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컨텐츠 개발을 하시는 임매 실장님 보시기에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생각일 수도 있고 다른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가치, 그 개념을 좀 더 달리 생각해야 될 계기가 좀 된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그 회장님 말씀하신 말이 진중하게 맞고요. 예. 좀 이제 생활권에서 이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이게 무슨 지역이다, 무엇을 대표하는 지역이다라는 것은 그것만 하고 있는 그 분들이 대표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그걸 너무나 가까이 생활 속에서 그걸 즐길 수 있어야 되고 예. 본인들이 스스로 그런 어떤 문화 예술인이 되어야만이 어릴 때부터 예. 되어야만이 그 도시가 그 지역이 어떤 문화 예술의 지역이다라고 얘기할 예. 수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관점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장님, 그 중심에 서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경제적 활동, 고정적 소득 뭐 이런 부분들이 바탕이 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실제로 생활을 유지를 해야만 예술 활동이 또 좀 더 발전할 수가 있고 거기 이제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 뭐 실제 예술인들의 90%가 수입이 감소했다고 네. 말들을 할 정도예요. 본래 이 지역 우리 이제 서울과는 달리 지방 특히 이 전북의 예술인들이 누리는 그 수입이 거의 없었어요. 사실은 예. 어디 여기 통계를 보면은 무슨 전문 인력에게 매달 뭐 얼마가 지급되고 하는 것들은 그 허상이에요. 허수고 우리 어허. 전북권에서 그것이 누려지는 건 없어요. 예. 가령 저는 문학을 하는 사람인데 문인 중에
문인이 한 1,000명 됩니다. 우리 전북권에. 예. 단 한 사람도 전문 어떤 수당을 받거나 매달 지급되는 걸 받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것이 서울에서 통계된 것이 우리까지 이제 그 같이 집합으로 같은 공집합으로 여겨지는 건 몰라도 이제 그런 거거든요. 사실 수입을 언급을 하기에는 참 난세계예요. 그렇군요. 90%가 줄었다 그러는데 아예 없었거든요. 하하. 그런데 이제 그걸 제가 과장 설명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예술인들이 전문가이면서도 부대적이고 부수적으로 활동을 했지 자기가 생활하는 어떤 직업은 따로 있고 예. 그렇게 하나 역이나 취미 활동으로 진화돼 가지고 예술인이 됐던 것이지 따로 전업 작가, 전업 어떤 화가 이런 그 개념이 아주 모호했어요. 그렇긴 이 지역에. 합니다만 그래도 각 분야별 단체가 있고 협회가 있어서 그 그럼요. 협회에 지원한 예산으로 이제 활발한 기회 부여가 있었습니다만 그것마저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마 통계적으로는 이렇게 많은 비중이 줄어들었다. 예,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거는 이제 줄든 안 했죠. 그러나 애시당초 그게 작았어요. 예. 근데 가령 예술인이 전라북도 12,000명이라고 추산하는데 아하. 그 1인당 얼마씩 주어지거나 그런 거는 산술적 수치로는 어려워. 그것이 추산이 안 돼요. 안 되고. 예, 어쨌든 협회별로 얼마 준다 그러는 행사 일시적인 예. 가을에 무슨 행사 한 건에 얼마 뭐 이런 것이지. 아하. 예, 그게 알겠습니다. 널리 그것이 공유되지를 못해요. 황경식 국장님, 완주문화도시 지원센터에서도 이제 완주 문화인 회의라는 네, 곳이 네. 있는데 2월부터 거의 지금 공연 자체가 사라졌다고 봐야죠. 네, 그 완주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제 그 전문 예술인 그룹을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현황파 회의를 한 10여 차례 했는데요. 그 이제 문화 활동가들, 문화 인력 전체를 저희가 포함해서 이제 현장의 그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회의를 이제 소규모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근데 뭐 예술인들을 포함해서 이제 뭐 문화 활동가, 문화 기획자들, 어떤 현장에서 일하는 스태프들 뭐 이런 분들이 2월 달부터 3, 4월까지 거의 수입이 제로에 가깝고 예. 그런데 이제 뭐 잡혀있던 공연이나 행사가 취소된다고 어떤 보상의 그런 방법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연기하는 거 외에는 그 보상의 방법이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특히 젊은 친구들은 아예 지역 문화계를 조금 정리를 하고 예. 아예 이제 그렇군요. 전업을 하려는 생계 유지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그 있었습니다. 간혹 뭐 시립이라든지 도립에서는 이제 관중이 없는 무관중의 공연 네. 이걸 유튜브를 네. 통해서도 공연을 네. 하잖아요. 네. 그분들은 그렇군요. 어차피 그분들은 이제 시립의 단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급여가 발생이 됩니다만 그렇지 않는 프리랜서라든지 비정규직 그렇죠. 문화예술인들에게는 예. 그런 기회가 주어지진 네, 않는군요. 네. 그래서 오히려 다른 길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고민을 많이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국악, 미술, 문학, 공연 뭐 여러 예능 보유자가 계시는데 이분들은 그래도 지원금이 좀 나오고 있죠, 임미애 실장님. 그렇지만 뭐 청년 예술인들 또 그렇지 않는 비정규직 프리랜서 분들은 사실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난 문화 사업 지원 플랫폼에서 모모 365인데요. 거기서 이제 실시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모모 365. 네네. 예. 코로나19로 시행되고 있는 긴급 지원 제도 중에 문화예술계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을 묻는 질문이었고요. 예. 거기에서 이제 긴급 생계비, 창작 장려금 그리고 긴급 재난 지원금이 실제로 도움이 된다라고 답변을 대부분 주셨는데요. 예. 사실 긴급 생계비와 창작 지원금, 긴급 재난 지원금 등이 지원의 어떤 당장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는 있겠죠. 예.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됐을 때를 고민하면 아무래도 창작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인들의 그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예. 무엇보다도 창작 열정을 쏟을 무대와 그리고 공간의 물리적인 환경의 그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예. 그 관객을 비롯한 문화예술 향유자들과의 어떤 소통의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고민하는 문제 등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어떤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지역문화예술계의 인적 자원이 사실은
고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도내 그 문화예술 관련 기관들에서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콘텐츠를 예. 위해서 개선할 수 있게 그런 어떤 방안과 방법을 노력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좀 노력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소재우 회장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기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직업이 아닌 네. 예술인들의 활동,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예술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화 예술인들을 위한 어떤 정부 재난 지원금이랄지 내지는 또 지자체, 또 문체부 이런 부분들이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이제 그 강 건너 풍경이라고 해야 하나 접근성이 없고 예. 그 실증적 그 증빙을 갖추기도 어렵고 그 증빙을 갖추기는 어렵다는 말씀은 이분들이 제출할 서류가 뭐 자기 프리랜서이고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자기 근거가 미비할 자기 활동 내력을 예. 축적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기록화되지 못하고 그냥 일시적으로 예술 활동에 임했기 때문에 아하. 누적적으로 어떤 자기 관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 예. 그걸 서류화한다든지 이런 기술적인 면에서도 아. 문제가 있었고. 근데 행정에서는 꼭 서류가 구비가 돼야만 또 예, 근데 지원이 되는 것이고. 누군가가 잘 아는 사람이 예. 그 분야를 완전히 소화해서 터득해가지고 방법을 제시해주고 교육시켜준다면 참 좋죠. 예. 그런 것들이 중간 매체가 없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그걸 연구해서 해줘야 하는데 이제 이런 것도 또 문제가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 근자에 왜 재난 지원금이라고 그래서 그 문화관광재단에서 행사한 이건 상당히 도움이 됐다 이렇게 여론이 좋았어요 이번에. 예. 이제 그건 일시적인 거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작은 액수라도 매월 매년 지속되는 어떤 그런 보장이 그렇죠.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예. 일시적인 걸로 끝나면은 물론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는 몰라도 예. 이거 근본 한 번으로 끝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예. 이 장기적으로 아직 자기는 자기 골방에 들어가서 예술 활동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요. 예. 이 뭐냐면 창작 활동은 홀로 고뇌하고 홀로 작업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위기도 없고 뭐냐면 산업이 그놈을 연계시켜줘야 그렇죠. 하는데 예. 예술은 산업이거든요, 사실은. 음. 예술이 오고 산업이 뒤따라 오는데 산업만 챙기면서 예술을 홀대한다고 해야 할까요? 예. 폐마한다거나 그런 경향들이 있죠. 사실 이제 기업도 좀 어려움에 처하면서 지자체의 의존도로만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약간 창작 지원 형태의 공모 사업들은 좀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네, 창작 지원의 형태가 꾸준히 지금 이루어지고는 있고요. 예. 회장님 말씀대로 조금 한쪽에 어떤 치우치는 경향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모호함이 있기는 합니다. 예. 자, 센터에서 또 실시한 긴급 회의 등에서 실제 문화예술인들의 공통적으로 주문한 사항, 이 사항 황경식 국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생계에 대한 어려움은 이제 공유가 다들 됐는데 이제 저희가 뭐 이거를 준비하고 같이 논의를 하면서 예상했던 바지만 뭐 어떤 위기 상황이 국가나 어떤 천재지변에 준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대응 체계나 매뉴얼들이 정부 각 분야 부처별로 몇백 개가 있어요. 예. 근데 유일하게 문화예술계만 그 매뉴얼은 고사하고 어떤 그런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중앙 정부에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문화부나 예. 이런 데서도. 그래서 이제 공공 뭐 문화시설 공연장 이런 것들이 무조건 폐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방역만 해야 되고 모이지 말아야 되고 이제 사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희 완주에서도 그런 회의를 하고 이제 그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데 뜻을 모으게 됐고 예. 최소한 어떤 문화예술 지역 문화예술계가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응을 체계적으로 하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체계 조례나 어떤 정책적으로 그걸 갖추는 것이 기본적으로 문화예술계에도 필요하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그런 회의를 했고 지금 이제 그 관련 전문가들하고 지금 연구 작업 중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완주에서는 향후에 이제 조례 제정까지 이제 가지고 가려고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 시민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문화예술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행정 입장에서 보면
또 굉장히 광범위해서 네, 그 그렇죠. 지원이라는 이런 네. 것들이 구체적으로 안 돼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네, 돼요. 그러니까 그 예술인 지원에 관한 부분도 저희가 많이 이제 논란이 되고 논의 테이블에 많이 올라왔던 부분인데 굉장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죠. 예술인을 왜 지원을 해야 되는가? 예. 예, 왜 예술인만 지원을 해야 되는가? 예술인만.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예술인 말고도 어려운 계층이나 어려운 분야가 많은데 그렇다면 이제 문화예술에 종사하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그 창작이나 예. 사회적 역할 공공재로서 국가적 보호가 필요하고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지만 어떤 사회적 합의는 어떤 방식으로든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고민이 사실 현장에서는 깊습니다. 마치 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얘기하면서 농민들의 공익수당 왜 농민들만 주느냐. 사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세상의 한 일부분들이 구성이 돼서 하나가 되고 있는 건데 꼭 하나만 떼어놓고 보자 보면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재 회장님, 예. 또 중요한 자리에 또 역할을 맡게 되셨는데 예술인 총연합회, 뭐 아까 말씀하신 12,000여 명, 많은 분들과 함께 이제 예술 단체를 끌어가셔야 될 텐데 이 일종의 좀 기존의 개념, 기존의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공공지원 제도라든지 경제의 현실성 부분이 가능한 지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논의할 단계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예. 옛날 고대에도 그 메세나 운동이 있었어요. 예. 오히려 현대 와서 그것이 소멸되거나 말하자면 실현이 안 되고 있는데 옛날 15세기 그 유럽에서 보면은 왕족이나 귀족들이 예술가들을 끼고 놀았어요. 집에다 모셔다 놓고 예술 활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돈은 무한정 대주고 너는 돈 걱정하지 마라. 근데 이 시대에는 그러기는 어려워도 어떤 공동체 의식으로 일종 공동선이거든요. 예술 행위가. 가령 예를 들어서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 상 그 그림 한 점을 보러 1년에 약 1,000만 명이 인류가 모여요. 1,000만 명. 평균이 그래요. 900만 명 오기도 오고 1,200만 이제 제가 통계를 보니까 그림 한 점을 구경으로 인류가 모여요. 인류가. 근데 그런 그 대작 한 편이 그 고부가 가치를 누리는 것이죠. 그것이 산업이죠. 그게 관광이고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건 모나리자 상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15세기 그 무렵에 르네상스 이후에 이제 이루어진 건데 우리도 그런 걸 미래 안목을 가지고 예술을 생각해야지. 지금 이제 화가들이요 전라북도에 손꼽아서 이 젊은 30대는 10명이 안 된대요. 옛날에는 몇백이었는데 지금 40대는 10몇 명. 그렇게 통계가 나와요. 그럼 줄어들어요. 각 대학교도 예술과가 줄어들고. 그것이 이제 꼭 코로나뿐이 아니라 집약적으로 볼 때 우리 예술에 대한 어떤 인식이 깨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되고 가령 아까 농사 짓는데 직불제 같은 것도 있고 하잖아요. 또 시골 버스 다닐 때 그 교통비도 지원하고 뭐 하듯이 예술에게 그 가는 어떤 주민세가 플러스돼서 이렇게 공여되고 그런 제도가 또 필요해요. 예술이 그렇게 가야지 이거 그냥 일시적으로 탁상공론으로 흘렀다가는 그래도 KBS가 이런 발상을 하고 이런 토론이라도 열어주고 하는 건 대단한 참 역할을 하신다. 그래서 감히 치아를 드립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굴뚝 없는 산업 얘기하면서 문화 관광 얘기합니다만 실질적인 지원에 관련해서는 아직도 거리가 먼 상황에 대해서 소재 회장님께서 일침을 놔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 한국예술인총연합회 전라북도연합회 소재호 회장 그리고 한국전통문화의 전당 인미애 콘텐츠 개발실장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황경신 사업운영국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전북의 문화예술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이번에는 전북문화관광재단 이기전 대표이사를 전화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취임하신 지 한 달 됐습니다만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도민들께 어떤 소감이랄까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화로 싹트고 또 관광으로 꼽히는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을 새롭게 이끌어갈 대표 이기전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코로나19의 참 어려운 그 시간만큼이나 그 문화예술 분야는 참으로 참담한 상황이어서 막중한 사명감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하지만 아무쪼록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 재단이 전북 예술인들에게는 그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코로나로 인해 지쳐 계신 우리 도민 여러분께는 또 위로와 또 문화 향유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네.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인사청문을 통해서 취임을 하셨습니다. 네. 그림을 이제 예. 시작하셨고 예. 많은 뭐 미술관장부터 역임을 해오셔서 네. 많은 경험이 이제 인정을 받으셨는데 하지만 지금 취임을 하신 지금 현 시점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어떤 재단의 역할과 변화가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도내에 지금 현재 전시 또 공연 행사 축제들이 모두 지금 취소되어서 한마디로 지금 마비가 되어버린 이 예술 분야는 참으로 참담한 현실에 놓여 있고요. 예. 또한 또 사람과의 만남이 참 부담스럽고 또 움직이지 못하는 어떤 심리 상태에서 제일 힘들어진 건 역시 관광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피해 상황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취임하고 민예총 또 지금 거기 계시는 저 수재호 회장님도 만나 뵙고 예. 또 유관 기관들을 차례로 방문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예술인들이 현재 상황 또 요구하는 바 또 지원 방법 등을 다양한 그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에 반영하는 데 이제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예. 사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일정이 미뤄지거나 이제 축소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생하는 어떤 예산은 새로운 비대면 콘텐츠를 개발해서 진행할 아하. 계획입니다. 예. 네. 현실적으로 좀 이어져야 될 텐데 그 부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문화예술이 아마 관광으로 이어져서일까요? 문화와 관광이 함께 하고 있는 그 재단의 역할이 더욱더 무거울 것 같은데 네. 문화예술인들의 지금의 어려운 상황 진단하기 위해서 아마 재단에서도 실태 조사를 진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3월에 코로나19로 인한 그 실태 조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그 결과 총 288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가 됐는데요. 그 분야별로 그 피해 사례를 살펴보니까 그 공예 분야가 57건, 음악이 52건, 또 미술이 41건, 연극이 23건 해서 이런 정도의 이제 288건의 이제 피해 사례가 있었고요. 또 예. 피해 사례 종류만 해도 강의실이랄지 전시가 또 취소되고 또 연습 공간 부족으로 인한 부분, 또 임대료가 또 부담이 되고 또 유약금, 또 직원 급여는 또 평소대로 계속 나가야 되는 문제. 예. 이게 다양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네. 뭐 조금은 다른 질문이긴 합니다만 문화예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전북의 그 연극계라든지 예술계 그 미투 운동까지 벌어져서 네. 시민들로부터의 어떤 실망감도 많이 안겨졌기 때문에 네. 그분들의 어떤 그 아픈 구석까지도 함께 이제 보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좀 더 네. 문화예술에 또 문화관광에 새로운 기점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비롯해서 관계하는 그 분야에 이제 종사하는 분들을 정기적으로 또 어떤 교육과 또 예. 앞으로의 이제 언택트 문화로 가는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서 계속 교육과 또 현장을 방문하는 그 현실적인 방법을 지금 많이 강구하고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보다도 더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악화될 경우에 대비해서 위기 대응 매뉴얼도 강구할 계획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네네.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지금 매뉴얼이라는 것이 또 한번 만들어지면 또 하나의 룰로서 이제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또 아직까지는 그 중앙에서 제시한 매뉴얼을 적극 적용하고 있고요. 또 재단 차원에서는 그 만드는 데 신중을 기해서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네. 황경신 사무국장과 또 임미 실장 그리고 소재호 회장님 함께하고 계신데 회장님, 이 예술인총연합회와 문화관광재단과의 그 관계에서 다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많이 기대도 하고 인사 나누시고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우리 네. 이기전 대표 이사님. 네. 아니, 반갑고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올해 저도 이제 새로 등장했는데 이렇게 취임을 해서 우선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문화예술계 현황 파악을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점 때문에 정말 그 예술인들이 고무돼 있어요. 특히 네. 이번 얼마 전에 네, 당연히 해야죠. 재난 지원금을 적시에 풀어주셔가지고 상당히 그 예술인들의 어떤 환호성이랄까 뭐 그런 정도로 즐겼습니다. 또 감사하게 여겼고요. 네. 앞으로 이제 제가 자주 찾아뵙고 함께 그 협치라고 해야 할까요? 서로 네. 그런 저도 적극적으로 우리 이사님, 대표 이사님을 받들겠습니다. 네, 많이 감사합니다. 도와주시고요. 예, 그래야겠습니다. 이 예, 방송을 통해서 예. 아부해서 죄송한데요. 예.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 부탁 때문에 지금 그러신 네, 거예요? 네, 부탁. 예. 아니 우리 저 개인적인 부탁이라기보다도 그럼요. 예술 예. 총론적인 건데 아마추어들과 프로 그 어떤 비분 예. 그 배율 관계, 예. 비율 배분이랄까 예. 생계와 관계돼서 예.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그 측면 이런 예. 것을 고루고루 암양해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으신 감사합니다. 말씀입니다. 네. 지금 어떻게 좀 구성이 돼 있길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마추어라 하면 예. 그 전공원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역의 동아리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프로라고 하는 우리 이제 전업 작가들은 이제 그 영역을 조금 이제 그 또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그 전업 작가들은 항상 그 예술 지상주의적인 것이지만 또 공공성을 또 이렇게 무시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소재호 회장님 말씀은 그 좀 균형이 있는 어떤 그 정책을 그 펴라는 어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우선 기본 중점 사업으로 검토하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네. 혹시 두 분 중에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좋고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전통문화전당 콘텐츠 개발시장 임미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대표님께서 계신 네. 곳에서 그 지역의 예술인의 독창적인 작품을 활용한 순수미술 등에서 네. 그런 아트 상품 개발 지원 사업을 3년째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평소 작가들이 본인의 순수 작품을 상품으로 제작해보는 기회가 사실 굉장히 적은데요. 네. 매우 뜻깊은 사업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제가 그 결과물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결과물이 기대 이상으로 좋아서 네. 사실 그런 어떤 지원으로 만들어진 그 아트 상품이 앞으로 수요자들에게 그 결과물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수요자들에게 직접 노출이 되는 그런 채널들이 좀 많았으면 참 좋겠다. 보는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그 방법들을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재단에 이제 그 우리 전통 그 백선관 기념관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상품도 있고요. 네. 또 우리 전업 작가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아트 상품 개발 이걸 중점적으로 해나가고 있고 성과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중앙에서 잘 나가는 어떤 아트샵을 좀 왕래를 하면서 또 자문도 받고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술가들이 이 상품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공모 부분에서도 좀 더 폭을 많이 넓혀 나갈 생각입니다. 네. 예, 아주 좋은 프로젝트입니다. 네. 예. 자, 전북문화관광재단의 대표이사로서 뭐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처해져 있습니다만 하신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좀 잘 꾸려 나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도민들께 하신 말씀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조직 개편과 여러 가지 이제 관광 쪽으로도 많이 확대를 하고 해서 코로나19로 해서 참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사람이 중심이 되고 또 사람이 주체가 되는 어떤 문화예술 관광 분야는 언제나 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 또한 어떤 어려움이 지나가리라는 어떤 신념으로 아무쪼록 모두 힘을 내시라는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 안녕히 계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의 이기전 대표이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더 놓고 말합시다. 오늘 전북의 코로나19 속에서 문화예술인들의 어려운 현실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처음에 소재 회장님 하셨던 말씀이 좀 인상적이어서 그 관련해서 말씀을 좀 나누면서 마무리로 향해야 되겠습니다. 일종의 이제 대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예술의 개념과 가치를 저희가 다시 새롭게 이해해야 된다. 허리 정도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 허리가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거든요. 앞으로 이제 공연 문화도 어차피 비대면으로 그렇죠. 지금 가고 있고 좀 더 접근성이라든지 다른 방식의 어떤 변화 이 부분은 이제 필요해 보입니다만. 제일 중요한 발언 같아요. 예. 화두가 그렇고요. 뭐 인간은 사유적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예술은 특히 그 사유성이 중대하거든요. 비대면이라든지 관객과 그 뭐냐면 창작자 또는 출연자가 비대면으로 또는 교류된 그 공간적 그 거리를 두고 상연되고 공연된다면은 예술은 결국 나중에 죽은다. 사유성은 떨어지고 나면 동물만 남죠. 사유적 동물에서. 그래서 꼭 대면을 해야 되고 온라인 뭐 일컬어 요새 운운되고 있는 건 잠시 성공을 거둘지 몰라도 관객이 없는 연극, 관객이 없는 뭐 연극 뭐 3요소도 있습니다만은 배우와 무대와 연극인데 연극을 관객을 떼내고 나면은 그 연극이 성공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아까 모나리자상을 예를 들었는데 모나리자상은 각국의 화면으로 영상으로 어느 수첩에도 다 그 사진을 갖고 있어요. 그래도 1000몇 명씩 올리거든요. 실물을 보기 위해서. 실물을 봐야 돼요. 근데 예술은 실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는 접근을 해야 하는데 그 접근성을 그 완화해주는 타겟책이 오늘의 화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방법도 있다고 봐요. 그것은 머릿속에만 저도 있습니다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교장 선생님 출신으로서 시인으로서 하시는 말씀들이 지금 문학성도 있고요, 역사성도 있고 또 철학까지 지금 겸비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하지만 또 쉽게 말씀을 해주셔서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문화예술의 중심에 서 있는 예술가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의 어떤 이제 소비층으로 시민들도 함께 이제 변화된 인식과 의식을 가지고 이제 접근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장에 계신 두 분의 어떤 좀 대안이랄까요?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먼저 황경신 국장님. 저도 그 소대 회장님 하신 말씀에 사실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이제 현장 예술가들은 어떤 비대면 콘텐츠 제작에 관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공연 현장의 그런 감동과 분위기는 어떤 식으로 저희가 해도 온라인 상에서는 구현이 될 수 없고 또 지역에 같은 경우는 그런 콘텐츠를 제작하고 생산을 해도 활성화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제 뭐 유튜브 채널을 주로 활용을 하지만 어떤 공유되는 플랫폼 자체가 지금은 지역 예술계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유튜브 안에서는 사실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거에 회의적인 시각이 있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제작 환경 그 시민 인터뷰에서도 제작 환경에 관한 어려움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 뭐 재단이나 뭐 지원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인프라를 공유를 해줘서 좀 열린 개방을 통해서 그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금 공유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요즘 같은 때는 저는 지원기관이나 뭐 재단 그리고 저희 센터 같은 중간 지원 조직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화 인력들 인적 자원 보호 차원에서 실태 조사나 어떤 지원의 형태도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이나 예술인 존재 자체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좀 고민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현장에 계신 분으로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리 유튜브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만 예술이라는 것이 시각적인 효과와 현장에서의 호흡이라는 것에 비교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어쨌든 극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 극복이 어렵다면 그 중간에서 함께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임혜 실장님. 네, 일단은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일단 현재 상태는 비대면 콘텐츠로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게 일단은 최선이고요.
문화예술 영역이라는 것이 현장에서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문화예술인과 대중이 서로 교감해서 느끼는 감정과 감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대표적인 비대면 콘텐츠인 그 영상 매체로 현장의 생생한 감동을 전해주려고 지금 노력 중이고요. 예. 이제 굉장히 그 비대면 그 영상 매체가 또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하면 동시에 단시간에 많은 관객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큰 장점을 일단은 저희가 조금 장점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작년에 그 저희 전당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정을 중시하는 그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한 적이 있는데 유무형의 소재로 연극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그 연극의 소품들을 직접 어린아이나 뭐 부모님들하고 직접 만들어 보고요. 예. 그다음에 연극은 지역의 어떤 연극 그 무대를 직접 운영하고 계신 분들하고 또 조인을 해서 아이들 교육을 따로 시키고 그래서 결과물로 공연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현장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저희는 이게 과정을 목적으로 했던 그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결과 그 공연은 1회였거든요. 처음부터. 예. 뭐 예산을 따로 잡아놓은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 공연 1회만의 어떤 결과물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아쉬웠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가 너무 아쉬우니 이제 내년에는 이거를 어떤 인형극이나 이렇게 좀 축소는 하되 이걸 영상으로 콘텐츠화해서 이걸 많은 분이 조금 그리고 그 장시간 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눌 수 있는 현장 반응만이 아니라 그런 걸 조금 생각해보자라고 개선을 사실은 기획을 했었는데 뭐 다행이라고 하면 다행이고 또 좀 이 코로나 19 사태에 좀 맞아떨어졌던 어떤 기획이 돼버려서 지금 현재 저희가 무리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 겪어보지 않았던 그 요즘이 현실인데 힘들 뿐 사실 도내 그 문화예술인들에게는 분명한 저력이 있기 때문에 예. 분명히 대안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비대면 형식의 문화 기획들이 나오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모든 예술인 단체나 예술가들이 이 컨텐츠의 온라인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면 그분들이 각기 소유하고 있는 컨텐츠 장비, 촬영 장비, 뭐 전문 인력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지원이 뭐 필수 불가결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예술이 이제 종합예술 쪽인데 더 그것이 그냥 주문이 되는 시대가 온 거죠. 예. 이 시대에 와서는. 그러니까 그 기술적인 측면, 과학적인 어떤 공정, 과정 뭐 이런 것들이 필수 불가결인데 예술인들이 자기 작업에만 열중하지 몰두하지 이런 데까지 신경을 못 써요. 그렇죠. 그건 어떤 지원의 대책, 방편이 또 부수적으로 따라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대학에서도 교수님들 온라인 강의 준비하시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죠. 예.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는 각 지자체마다 다 있는 어떤 센터의 개념입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예. 지금 그 문화부 문체부에서 그 문화도시 지정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 문화적 방식과 활동으로 도시 계획을 저희가 뭐 산업이나 경제를 했는데 그런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에 지금 완주가 그 예비 지정을 받았고요. 예. 예비 도시로 지정받은 지자체에서는 어떤 문화도시 지원센터를 설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문화진흥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립을 했고 지금 올해 이제 본도시 지정을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본도시 지정 받은 데가 이제 전국적으로 10군데가 있고 지금 예비 저희 완주 같은 이제 본도시 지정을 위해서 예비 지정 받은 데가 12개 도시가 지금 노력을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국장님도 네. 이 전공이 문화예술 쪽 관련된 일을 하셔서 이 길에 오신 네, 겁니까? 예. 제가 문화기획 그 일을 질문을 하다가, 드린 것은 이제 네. 많은 전문가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이제 문화예술 행정 영역에서 또 기획하고 후배들을 이끌어주는 데도 전문가가 좀 참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의 이제 분야의 길이 새롭게 또 열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문화도시라는 개념 안에서 보자면 어떤 특정 장르라기보단도 예. 저희가 어떤 문화적 활동 방식으로 지역사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연대의식 어떤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문화를 갖고 가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예. 꼭 그 예술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저희 일상 문화에 그 도민들이 다 같이 또 완주 국민들이 좀 새롭게 문화를 활용하고 일상화하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수재 회장님 이제 마무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전주 예향, 전북을 예향이라고 합니다. 전통문화 예술이 상당히 많이 풍부한 곳. 하지만 그 어려움은 그만큼이나 더 큰 것 같습니다. 총예술인연합회 이제 회장으로서 계획이랄까요? 어떤 그 다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민에 접근하는 아까 예술은 일상의 그 옆구리에 끼어들어야 한다. 의상을 입듯이 의상을 화려하게 차려입듯이 예술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먹고 사는 것으로만 만족할 일이 아니라 쉬는 시간은 예술이 병행돼야 하고 그 같이 가야 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노는 행위가 예술이거든요. 예. 노는 데는 꼭 예술이 가야 하거든요. 그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오지 마을이든 어디든 그 소외된 지역에도 가고 또 그 예술과 거리가 먼 어떤 공장지대라든지 또 그 아픈 자들이 많이 있는 병원이라든지 예. 찾아가서 그들의 눈물도 예. 씻어주고 또 그 어떤 애환을 함께 해주고 결국 아까 우리 인 선생님 말씀대로 감동을 예. 서로 공유하고 치유하는 그런 시대적 배경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행위하는 예. 그런 예술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지역의 어른으로서 정말 오늘 살아있는 내용들을 아주 쉽게 말씀을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황경식 국장님. 예, 저는 이번 코로나 이런 위기 상황을 맞아서 그 지역문화예술 생태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조금 깊이 고민하고 대안도 더 많이 마련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또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허둥지둥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어떤 매뉴얼 하나도 갖고 있지 못했다는 것이 결국은 저희 문화예술 생태계가 좀 허약했다 이런 또 반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런 부분에 뭐 다른 기관들 또 문화예술인들이 또 다 같이 동참해서 뜻을 모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임미애 실장. 네, 그 도내 그 문화 기획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나 우리 회장님을 비롯한 문화 예술인들을 위해 그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꾸준히 문화 예술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어떤 그 니즈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예. 귀 기울이고 있고 원하시는 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요. 평소 고민하셨던 그 콘텐츠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실 상의해 주셔서 저희한테 그런 일을 이룰 수 있게끔 또 오히려 저희를 책찍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프로젝트에 또 많이 저희가 기획한 프로젝트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어찌 보면 오늘 1시간 함께하면서 가장 많이 힘든 시기가 지금이라면 그 힘듦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문화예술 공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 공연들 많아지길 바라면서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의 황경신 국장 그리고 전북예총의 소재우 회장, 한국전통문화전당의 임미애 컨텐츠개발실장과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